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구글 OTP에 대해서 등록하는 방법 전에 한번 지나가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등록하는 방법 외에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간과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구글 OTP는 싹 날아가 버리게 될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 하나 있으니 그거 꼭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글 OTP 기본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구글 OTP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좀 요 구글 OTP 외에 요 구글 OTP를 등록하는 요런 방법들이 있죠. 구글 OTP 등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해킹이 아니라 내 지갑에 있던, 내 지갑이 아닌 구글 OTP에 있던 그 등록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는 이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글 OT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OTP 카드 있죠. 우리가 OTP 카드를 보통 은행에서 써요. 그쵸? 은행에서 쓸 때 이게 뭐예요? 보안카드 있죠. 보안카드. 보안카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보안카드라고 하면 카드에서 뭐 1부터 해서 뭐 40번인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40번의 숫자 땡땡땡땡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은행에서 다른 타행으로 뭐 금액을 입금을 할 때 카드 번호, 보안카드 번호 뭐 2번에 몇 자리, 2번에 뭐 뒤에 두 자리를 입력하세요. 또는 뭐 32번에 두 자리를 입력하세요. 앞에 두 자리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오프라인에선 이런 거고, 온라인에서 볼 때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결제 비밀번호라는 게 존재하지만 결제 비밀번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글 OTP입니다. 그런데 이 구글 OTP 어디서 또 많이 쓰냐? 결제를 할 때, 그리고 코인을 전송할 때 최종적으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글 OTP를 사용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디스코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2차 보안을 위해서 디스코드에 이렇게 구글 OTP를 걸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지금 일단은 등록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구글 OTP가 날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래 이제 이 구글 OTP 화면 자체는 캡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상 컨텐츠를 도저히 올릴 수 없다고 과거부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구글 OTP를 틀게 되면은 이런 화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화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화면들을 기본 베이스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쉬울 겁니다. 일단은 구글 OTP를 설치하게 되면요, 바로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런 화면이 뜨면서 스트롱걸 시큐리티 위드 구글 이렇게 뜹니다. 그쵸? 이렇게 뜨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게스탈티드를 누르면 돼요. 게스타티드 누르면 되고, 이렇게 심플 셋업 해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니크 코드 해가지고 자신만의 고유한 6자리 숫자를 이제 부여받을 수 있다. 약간 여러분들 EFA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본 적 있죠?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이게 바로 구글 OTP 설정하는 그 숫자가 아니라 구글 OTP 설정에 대한 이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래소나 보통 이런 데에서 의미하는 겁니다. 이 EFA라는 거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게스타티드를 누르게 되면요, 요런 식으로 뜰 거예요. 기본적으로 set up your first account 해가지고 뜨는데, 자, EFA 세팅스 뜨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하셨으면은 요 엔터 셋업 키 또는 QR 코드로 OTP 카드 번호를, OTP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QR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찍어서 화면을 스캔해도 되는데, 내 휴대폰 화면에서는 QR 코드 스캔을 못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엔터 셋업 키 해가지고 얘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그 키를, 셋업을 먼저 최초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엇을 하는 행위냐면은, 여기선 사실 그 셋업 키, 그 다음에 QR 코드 있는데, 이 QR코드는 기존에 우리가 다른 기기, B라는 기기가 있고, 이건 현재 A라는 기기예요. 근데 내가 B라는 기기로 바꾸려고 해. 그러면은 B라는 기기가 아니라 B라는 기기에서 A라는 기기라고 옮기려 해. 그러면은 옮길 때 이 스캐너 QR코드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따로 니모니키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뭘로 하셔도.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최초에는 등록이 그냥 돼요. 그쵸? 등록을 여러분들이 QR코드라든지 뭐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보시면은 요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떠 있겠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QR코드 스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설정키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QR코드 스캔과 설정키 입력은 예를 들면 막 몬스타기라든지 우리가 뭐 디스코드라든지 뭔가 그 OTP를 등록을 해야 할 때 쓸 수 있는 건데 그냥 카메라에 대고 찍는 걸로 할 거면은 QR코드 스캔, 그다음에 설정키를 입력할 거면 우리가 이 설정키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요걸 누르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계정 이름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내 키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키 유형해가지고 여기 시간 기준이라고 됩니다. 시간 기준. 자, 시간 기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계정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 설정할 때 무슨 뭐 키, 막 코드가 막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코드가 쭉 나와 있으면 이거는 내 키에 갖다가 넣으시면 되고 계정 이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쓰는 플랫폼 예를 들어서 디스코드다 하면 그냥 한글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디스코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 버튼이 있을 겁니다. 추가 버튼. 자, 추가.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입력을 하시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끝나게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위에 있는 화면처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다 영어로 나와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양하게 뜰 거예요. 뭐 작동 방식이라는 게 떠 있고 그 다음에 밝은 모드로 보기라는 게 떠 있고 그 다음에 계정 전송 그 다음에 설정 뭐 도움말 및 의견이라고 떠 있는데 이 도움말은 굳이 보실 필요 없고 이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뭐 코드에 맞게 시간 수정해서 거의 이것도 쓸 일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세 가지인데 이 밝은 모드를 변경하는 거 뭐 요거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흑백 모드로 볼 거냐 아니면 백색 모드로 볼 거냐 이거고 작동 방식 같은 경우에도 굳이 볼 거는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없을 것 같고 이것도 없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바로 요거 계정 전송이에요. 계정 전송. 자, 이 계정 전송이라는 게 뭐냐면요. 되게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A라는 폰에서 B라는 폰으로 바꿨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기존에 구글 OTP가 깔려있는 거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갤럭시를 쓰게 되면 삼성 스위치라는 걸 써요. 삼성 퀵인가 스위치인가 그 기능을 써가지고 어플이 있는 거를 다 일로 옮겨요. 그쵸? 다 A라는 거에서 B라는 걸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OTP 같은 경우에는 오류로 인해서 또는 오류가 아니더라도 백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옮기는 거 기존에 OTP를 막 여러 개 등록해서 막 12개, 13개 막 20개 등록해 놓은 분도 있고 저도 20개가 넘게 등록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요거 백업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계정 전송이라는 걸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핸드폰이 고장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평소에 A라는 기기 외에도 다른 기기에도 OTP 백업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 계정 전송이라는 걸 눌렀을 때 어떤 화면이 뜨냐면요. 요거는 또 캡처가 되네요. 자, 보시면은 어떤 식이냐면 아까 계정 그거 누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계정 전송을 눌렀을 때 요런 화면이 뜰 거예요. 요건 캡처가 또 되네요. 특이하게. 구글 OTP가 있는 새 기기로 계정을 전송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계정 내보내기를 누르면은 우리가 A라는 기기 그러니까 즉 이전에 있던 원래 이제 옮기기 전에 그 기기 있죠. 이 기기 OTP가 막 20개에서 뭐 30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요 OTP 이거를 계정 내보내기를 통해서 다른 기기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옮길 수가 있고 계정 내보내기를 눌렀을 때 그 패턴 뭐 이런 걸 입력하게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화면이 뜨냐면요. 패턴이라든지 지문이나 이런 거. 자, 어떻게 뜨냐면 요렇게 뜰 겁니다. 화면이 요렇게 뜨고 여기 중에서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선택을 어떤 계정을 이제 선택을 해라 해서 이런 화면이 뜰 건데 체크 해주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 어차피 다 체크해서 옮길 거니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자, 이렇게 3개 가져옴이라고 뜰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 화면에 뜨냐면 다른 화면에 떠 있을 거예요. 왜? 계정 내보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기기에 QR코드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A라는 거에서 아까 계정 내보내기를 했죠. 그러면은 그걸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QR코드가 뜨는데 QR코드가 뭐 5개 중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뜨는데 각각 QR코드가 이렇게 뜰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B라는 기기에 각각 스캔을 다 해줘야 돼요. 1, 2, 3, 4, 다섯 번째까지. 다 해주게 되면은 그 결과물이 요렇게 나타납니다. 요렇게 지금 나타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올 게 뭔지 그리고 내가 OTP가 필요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백업 안 해둬도 되는 거 그런 건 체크를 푸셔도 되는데 굳이 뭐 풀 게 없다면 그냥 다 백업을 해두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체크를 다 해가지고 그러면 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져온 계정을 검토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다른 기기에서 계정을 삭제하세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A라는 기기에도 요거 삭제하지 않으면 A라는 기기에도 OTP가 있고 B라는 기기에도 OTP가 있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관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A라는 기기에서 내가 뭐가 잘못돼서 갑자기 기기가 고장이 났다 또는 A라는 기기가 그냥 아예 뭐 없어졌다 분실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B라는 기기에 백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OTP를 계속 유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라는 기기에 그냥 기기 반납해버리고 B라는 기기 새로 샀어 나 뭐 아니면 뭐 A라는 기기에서 B라는 기기로 백업 안 하고 난 OTP 새로 깔아야지 하고 새로 깔았어. 자, 그럼 요거 될까요? 안 될까요? 구글 계정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구글 계정이 이래서 뭐 ABC 뭐 골뱅이 gmail.com에서 이렇게 계정이 똑같더라도 여기도 ABC로 했는데도 똑같더라도 OTP는 백업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다 백업을 미리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과정처럼 시켜줘야 요게 날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간과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뭐 새로 기기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OTP 복구도 불가능하고 만약에 OTP를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유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은 다 이해를 해줘요. 국내는. 근데 해외는 머리가 아픕니다. 해외는 진짜 머리가 아파요. 이거 초기화하려면은. 초기화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외에 그냥 각 프로젝트들도 해주긴 해주는데 이거 역시도 해외 프로젝트는 또 머리 아픈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거 국내 프로젝트는 그나마 가능하긴 한데 그리고 뭐 디스코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디스코드 있죠? 요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머리 아픈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글 OTP를 사전에 하나씩은 한 기기, 다른 기기에다가 백업을 해두시는 것도 좋다. 내가 휴대폰이 상태가 안 좋아서 막 3, 4년, 5년 돼가지고 바꿔야 된다. 이러면은 미리 백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날아갈 수 있어요. 휴대폰도요, 여러분들이 얼마 안 됐든, 뭐 오래됐든, 이렇다 할지라도 휴대폰도 뭐 평생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한 10년 쓰는 사람도 보긴 했는데 굉장히 드물어요. 보통은 휴대폰 수명은 내가 아무리 잘 관리를 해줬다 해도 보통 2년 그리고 3년 이 정도면은 바꾸게 돼 있어요. 그쵸? 요즘엔 배터리가 일체형이다 보니까 더 이런 현상들이 심해졌는데 그래서 배터리를 한 번씩 교체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중간에. 하지만 보통은 2, 3년이 지나면은 휴대폰 수명이 다 됐다. 아유, 핸드폰이 느려졌다. 그러면서 바꾸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이러다가 만약에 메인보드가 잘못되거나 내가 휴대폰에 막 이것저것 깔아놔서 저처럼 깔아놔도 관리 잘하면 오래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휴대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언제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내가 쓰다가 컴퓨터 껐다 켰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안 켜져. 메인보드가 나가는 거는 언제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휴대폰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평소에 백업을 해둬야 된다 라는 거. OTP는 특히 더 그래요. OTP 같은 경우는 진짜 백업 안 해두면은 다 날아가요. 물론 오프라인 OTP 카드는 이게 막 은행 가서 내가 본인 인증하고 그 다음에 뭐 오프라인으로 하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구글 OTP는 특히 이 백업이 불가능하고 이거는 구글에 문의해도 이거 복구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별히 잘 관리를 하셔야 구글 OTP 이 계정이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